재개발, 재건축의 요즘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시공사도 향후 5, 6년 안에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래서 트렌드를 잘 읽어라. 재개발, 재건축의 트렌드는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분양이 180가구라고 하더니 실제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서울은 대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적정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곳이죠. 100이 안 됩니다. 9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서울에서는 미분양이 나타날까요? 네, 지금 미분양의 속도가 엄청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죠. 수도권도 이전에는 청약만 당첨되면 다 대박인 줄 알았어요. 공급만 만들어지면은 다 완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끝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작년부터.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는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두 번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거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청약 불패가 이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아파트 미분양 단지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더 급증하고 있죠. 수도권은. 그러면은 다른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는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도 지금 4월달 기준으로 이미 1,000호가 넘겼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전에 보시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레미안, 뭐 단순히 브랜드만 들고 오면은 완판이었어요. 뭐 BX권에 뭐 고바위 그런 데도 완판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산도 분양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거고 미분양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미분양 수를 보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부터죠. 11월에서 12월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급증했습니까? 미분양이. 자, 여러분들 이 추세는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일시적 현상 아닙니다. 이거 최소 10년 이상 갑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소한 10년 이상 간다. 그러면 이 10년 이상 간다는 얘기가 10년까지만 간다는 얘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의 사례를 결코 한국은 비껴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저는 최소 20년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년에서 빠르면 뭐 10년에서 늦으면 20년 정도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공사들이 오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시공사들이 어떤 오판을 할까요? 완공만 하게 되면은 100% 우리가 분양 완판한다는 이 오판을 하게 되는 시공사들이 많을 거예요. 네, 분양 완판 이제는 없습니다. 네, 이 분양 완판이라는 거는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된다고 그랬죠. 향후 5, 6년 정도 지나면 시공사들 중에서는 메이저 시공사도 우리가 파산을 하는 시공사가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파산하겠습니까? 미분양 때문에. 결국은 미분양이란 요인들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어떤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서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로 봤을 때는 완판이 되는 곳이 있고, 아무리 완판되는 곳은 아무리 가격을 높여놔도 완판이 됩니다. 미분양이 되는 곳,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물으면은 완판되는 곳, 그곳이 어디냐? 저는 한강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강변. 그래서 지금의 한강변의 역세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봅니다. 한강변, 그냥 한강변만으로도 안 되고 외곽의 한강변일 수도 있죠. 플러스 역세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뭐 역세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파트만 지어놓으면은 완판되는 이런 조망이란 것들도 전혀 없고 비역세권의 고바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60층이죠.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500세대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시범 아파트 1500세대 빼고 800세대 하나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 300에서 500세대예요.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묶어서 일반 주거지, 전용 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을 해서 네, 녹지 공간을 높이고 층수를 60층까지 올려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시범 아파트입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한강변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이 한강변으로 맞춰주겠다는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택 공급이 많냐 적냐. 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을 공급이 부족한 이 문제가 아닙니다. 트렌드. 압구정 50층. 그래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뀌는 것을 추세로 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는데 결국 이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쪽에서 지금 내륙 쪽이죠. 내륙 쪽이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저는 앞으로는 다 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 뭐 여기 노원, 뭐 도봉, 강북, 성북 이쪽에서 다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쪽으로 전부 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이거 강남 중에서도 한강변으로 다 이게 이동합니다. 송파에서도 네, 그렇지 강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동, 광진에서 뭐 광진구도 있죠. 네, 그리고 송파권 다 지금 정비사업 쪽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정비사업의 지금 트렌드 메카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 송파 쪽에서도 네, 한강변.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성수전략 정비구역 이쪽, 강남에서 압구정 이쪽이죠 다. 근데 서초, 반포 쪽, 용산도 마찬가지 두 군데로 나누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한남 정비구역, 왼쪽에는 이촌동에 있는 재건축 지역, 다 한강변입니다. 이 중심이 동작구도 흑석 마찬가지죠. 영등포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의도권의 한강변. 저는 이것이 지금 중심으로 흘러간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도 재건축, 재개발도 그냥 이제는 뭐 아파트만 지어주게 되면은 아파트만 지어달라 이 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옥석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출이 되고 그것이 집중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륙 쪽으로 갈수록 네 한강변을 벗어난 내륙 쪽으로 갈수록은 미분양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사업성이었어요. 사업성을 모든 것들의 바로미터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게 된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업성에서 한강이라는 조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조망으로 바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희소성, 두 번째가 한정성입니다. 한정성. 이 문제로 결국엔 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다.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도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륙에 지금은 아무리 지어도 다 미분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미분양 리스크에 엄청 쌓이게 됩니다. 시공사들 이거 완판되지 못하면은 다 부채를 남습니다. 거기에 얽히고 섞인 업체들도 네 어떻게 됩니까? 네 현물로 받아야 돼요. 돈 못 받아요. 미분양 아파트 현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인해서 또 팔아야 되는 거죠.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한강변과 다르게 부산은 네, 지금 보시면은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네, 이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이 벨트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벨트가. 정비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내륙 쪽에서 정비 사업의 네, 트렌드가 네, 이쪽으로 해안 쪽으로 모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핵심 포인트는 트렌드는 마찬가지다. 무엇이다? 무조건 아파트만 지어지게 되면 완판된다는 공식은 없어진다. 그것이 언제까지?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그러면은 이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네, 결국에 역세권의 조망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서울과 부산인
똑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